의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그 감사위원장 자리도 그렇지만 아마 그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아마 다른 부서보다는 굉장한 어려움을 마음속에 안고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감사 다른 이의 잘못을 찾아서 징계를 요구한다는 게 별로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네. 하여튼 감사위원장님에서 뵙게 돼서 반가운데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총무행정관으로 짧게 근무하시고 오셔가지고 좀 더 총무행정관실에서 근무하셨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인사에 대해서. 하여튼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그 강원도의 모든 이제 시군 도도 그렇고요. 시군들의 이제 행정행위 이제 위법인지 적법인지 이런 데 대해서 확인도 할 그런 의무가 있죠. 네. 예. 제가 2018년 7월달 10대 의회에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제보를 좀 받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어제 그저께는 총무행정관실에다가 임기제 인사에 대해서 채용 문제에 대해서 하니까 아마 그 총무행정관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어제는 기조실장이 이제 우리 업무 보고를 받는 중에 제가 좀 이제 조직이라든가 임기제가 들어오려면 조직이 또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또 감사위원장님도 또 기획이나 예산 조직에 많이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 했더니까 또 기획조정실장도 임기가 어제 제가 질의할 때는 하루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충분히 질문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하루 남으신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분은 또 이런저런 과정 중에 전문가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 같아라고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또 질문을 하게 되면 또 그분의 이야기가 좀 맞는지 아닌지 또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까봐 오늘 감사위원장님이 계시면 또 총무행정관으로도 근무하셨고 또 지금 감사위원장의 현직이 계시고 또 기획이나 예산이나 조직을 다 두루 해보셨으니까 이런 민원 저한테는 제보가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있기 때문에 실명도 내가 여기서는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강원도 이제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있죠. 하거든요. 네. 예.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다수 여러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왔어요. 네. 해왔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직이나 인사, 임기제가 어떤지, 공무직이 어떤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좀 혼돈스러워가지고 좀 뒤로 미뤘는데 그거 가지고 안 할 수도 없어갖고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좀 쉬는 우리 임시회가 없는 기간 중에 좀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공고를 낸 것도 해갖고 봤더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 제보해 한 분 이야기하고 제가 본 거하고도 저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얘기에 앞서서 우리 조직이라는 것이 강원도지사를 위한 조직입니까? 아니면 강원도민을 위한 조직입니까? 그거에 당연히 강원도민을 위한 조직이죠. 강원도지사 개인을 위한 조직은 아닙니다. 예, 말씀 잘 하셨고요. 어떤 제보였냐면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최문순 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일하시던 분 4분이 임기제 공무원
공모를 해갖고 다 여기 임용이 되는 거예요. 뭐 충분히 이분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 잘못돼서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임기제 공무원에 이제 신청을 했던 분들이 탈락한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 또 여기에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의 또 제보에 의하면 7월 11일 날에 네 분인데 7월 11일 날에 강원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나옵니다. 7월 11일 날. 그때 근무하셨던 분 한 분이 채용이 돼요. 언제 채용하면 8월 13일 약 한 달 후에 최종 합격자가 됩니다. 이분이 분야할 때 제일 먼저 접수를 해요. 1번이에요, 1번. 뭐 그 하게 되면 수험 번호 있잖아요. 180100-1, 뭐 18000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1번이에요. 8월 1일 날, 2018년 8월 1일 날 선거 끝난 지 뭐 2달도 채 안 됐는데요. 또 공고를 내요. 임기제 공무원. 근데 임기제 공무원을 하는 게 정말 전문적인 분이 갑자기 필요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그 채용을 하잖아요. 취지는. 근데 이분들은 다 6급, 최저가 8급, 7급, 6급, 5급 사무관이에요. 예? 그분들이 다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우리가 이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8월 11일 날에서 한 분이 또 오셨는데도 이분도 뭐 1800-0001 또 공고를 딱 내면 이분들은 다 1번이에요. 뭐 먼저 했겠죠. 왜 어떻게 알고 뭐 이 공고가 나는지 알고 한 건지 아니면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채용 공고를 보다가 한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저가 의심하는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또 뭐라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가 좀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봅니다. 7월 11일 날 공고 냈는데 또 이분이 또 돼요. 8월 29일 날 최종 합격자 받습니다. 7월 20일 날은 2명이 들어와요. 2분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명 있는데 10월 5일 날 공고가 납니다. 11월 15일 날 최종 합격자를 받아요. 이분도 해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를 계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도 지금 임기제 공무원에 들어가려고 접수를 하셔서 탈락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자격 요건에 또 맞지 않아 갖고 아예 접수 자체도 못한 분이 계세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다 살펴보시고 저는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틀리겠죠. 뭐 5급, 6급, 7급, 8급 임기에도 다 직종에 따라서 좀 그 자격 요건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채용 자격이 틀린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분들을 위해서 맞춰 놓지 않았나 이런 또 의심이 들어요. 구급 공무원을 2년 이상 한 분, 구급 공무원 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데서 일하다가 다시 8급으로 들어온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그런 자격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의심스러운데 다른 우리 그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얼마나 더 의심스럽게 보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가라서 들어왔다는 것을 제가 뭐 얘기하기가 어렵겠지만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거기 근무하던 캠프에 근무하던 분들이 5급, 6급, 7급, 8급 임기제로 해갖고 한두 달 사이에 다 여기 채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임기제 공무원 채용 취지에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사는 아니라서 제가 직접 말씀드린 곤란한데요. 제 경험을 보면 그 임기제 공무원 채용 기준은 그게 대통령령인가 별표에 직급별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5급은 이런 사람, 6급은 이런 사람. 그 기준을 거기다 아마 그대로 쓴 것 같고요.
분야별 자격 기준만 세부적으로 거기다 한두 개 붙이지 네. 그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9급으로 2년 한 사람 그게 대통령령 별표에 붙이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쓴 거고요.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선거 캠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을 쓸 때는 특별히 그런 능력이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일반 공무원은 그런 능력을 지속적으로 일반 공무원은 계속 전보도 시켜야 되니까 활용이 곤란할 때 임기제 공무원을 쓰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물론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네. 저도 신청번호 1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기간을 한 뭐 7일쯤 주지 않습니까? 대부분 맨 마지막 날 이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짜 해도 되는지 뭐 이게 내가 갈 수 있는지 검토하다가 그래서 대부분 저도 1번으로 했거든요. 그 1번으로 한 사람이 됐다고 2번으로 한 사람이 억울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맞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꼭 1번이라서 부당하다 그러신 그런 건 아닌 것 그럼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해. 저는 일본에 대한 문제를 그거 뭐 다른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 분이 다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다가 같이 여기 들어왔어요. 마지막 그럼 딱 조직 하셨잖아요. 조직 운영하셨죠.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세 분만 했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총무행정관 하고 나니까 한 분이 여기 있다고 다시 제보해 왔어요. 내가 어제 그저께 총무행정관 할 때는 세 분만 말씀드렸어요. 대변인실에. 그런데 조직을 이제 나누어 가지고 전략 홍보 담당을 따로 만들어요. 여기 이분이 이 네 분이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업무 분야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조직이 보기에 또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없어요. 왜? 그 전에 유미디어 담당에서 하던 걸 일부를 가지고 다른 사무실에서 대변인실에 소속인데도 대변인 사무실이 아니고 다른 사무실 다른 타 공간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같이 오신 분들이 근무를 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그과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다른 사무실이 아니고요. 대변실에 다른 사무실이니까 대변실 소속의 다른 사무실에서 다른 사무실에서 그 지금 온 분들이 그렇게 해서 팀을 이루어서 그 업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사무실이 아니고 그 아니 사무실 자체가 대변실 사무실인데 여기 제가 조금 전에 결정 말씀드렸던 이분들이 지금 전략 홍보팀의 담당부터 시작했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는 맞죠? 그건 제가 모르면서 그럼 계속 얘기하세요. 지금 전략 그렇게 근무를 홍보팀은-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데 잘 됐다 못 됐다가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억울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요. 제가 위원장님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